앞에 거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안 한 거는 거의 없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뭐 문제풀이 할 때 또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30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등기, 가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는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 출제됩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되면 2문제가 나와요.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출제 안 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등기는 2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등기 할 때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그래서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 다등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금도 지급을 해요. 그리고 중도금도 일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을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니까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채권이 뭘까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겠죠. 잔금을 다 지급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르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붙은 것이고 경쟁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을은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대금도 일부지만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채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우리 등기법에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을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면 이 등기청구권에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즉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를 정확하게는 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잔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본래의 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래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래의 등기예요. 이를 본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본등기를 하는 시점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순위는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됩니다. 이게 우리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기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두 번째 이루어졌고 세 번째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되니까 가등기가 먼저 됐죠. 병보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에 대해서 가등기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가등기가 된 다음에 이제 병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해야 되겠죠. 지금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요 줄을 칸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전산등기부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위는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순위 번호를 쓰네요. 맞아요?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본등기 할 때 여기다가 날짜를 기록합니다. 본등기 할 때. 그래서 그 날짜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날짜가 기록이 되니까 본등기 시점에 날짜가 기록하니까 그 날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날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와 본등기 순위 같은 순위번호를 쓰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군가요? 가등기 할 때 병은 없었죠. 따라서 가등기의 등기임자는 갑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느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이의신청 절차.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법원과 등기소는 법원은 재판 업무, 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따라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법원과 등기소가 상하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게 명령이겠죠.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절차에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시험은 여기서 대단히 잘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판결서가 있다면 을은 단독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하라는 임시가짜예요.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이 있고 뭐 있을까요? 결정이라는 재판도 있고요. 명령이라는 재판도 있는데요.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법관이 하는 재판입니다. 이때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원고, 피고, 대립되는 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불러요. 결정이라는 재판은 누군가가 법원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원고, 피고가 없어요. 그냥 신청인이 있는데 법원에 뭔가를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이라는 재판인데요. 판결이건 결정이건 재판의 일종이니까 이 재판을 가지고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재판이 있다면 이것도 등기 진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법원의 촉탁이 아닙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닙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 결정이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에 승낙서가 있다면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자체만 놓고 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는 이 가등기를 갑이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승낙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면 승낙서를 가지고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을이 되겠죠. 따라서 을은 등기관리자가 될 겁니다.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아니면 병일까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 둘이 존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병은 등기관이 본등기를 한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두 개의 소유권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무죄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민법등기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병은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본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때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 되겠죠. 가등기 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맞아요. 갑은 이익이 발생을 해요. 왜요? 병에게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죠. 갑은 가등기 말소등기 등기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소유자인 병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했죠. 가등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서 가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는데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위험이 없어지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얘도 등기관리자라고 봅니다. 언제? 가등기 말소등기.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을. 등기 관리자는 누구라고요? 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이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때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이 발생할 테고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익이 발생하고 등기관리자는 둘 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단독 신청도 가능한데 이 가등기 자체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는 가등기를 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의 방법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의 단독 신청은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누굴까요?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가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갑.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면 을이 짜증날 때도 있겠죠.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가 첨부된다든지 아니면 판결서를 받아서 판결서가 첨부되면
값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냐면 병이에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병에게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등기하면 병은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소유권 상실하니까. 따라서 이 병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병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 을이 짜증낼 수도 있죠. 따라서 병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는 을에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서라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등기에서 최근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가등기의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요건. 이건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을에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에게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이 을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따라서 두 번째, 이 을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등기청구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어야지만 이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등기한 다음에 무슨 등기합니까? 본등기를 하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부터 보시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거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어요. 왜냐면 혹시 지역권의 수반성, 부정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권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면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가요. 유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면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를 지역권의 수반성 또는 부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갈 때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우리 민법등기법에서 아예 모릅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거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합의할 공동 소유할 때 했어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면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따라서 공의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공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공의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하니까 공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한 단어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반대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본등기를 한 다음에 취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고요. 본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 본등기 이전에 발생하는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따라서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거 세 번째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하는 건데요.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환매권. 아까 보신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닙니다. 형성권이에요. 그럼 환매권은 청구권이 아니니까 물청도 아니고 채청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매권자가 다른 자에게 환매권 돈 주고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산 사람은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환매권 자체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순위보전의 필요성은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우리 등기법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권리의 등기에서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표지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아예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한 단어로 권리 변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권리 변동에 여기 보시면 어디 갔나? 이 점.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권리의 보전 또는 처분 제한. 이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돼요. 근데 보전은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용어와 매치가 안 돼요. 따라서 보전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처분 제한은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이나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뭔지는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시기부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가등기가 인정이 되는데요.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는 뭐죠? 종기부 청구권. 이 종기부 청구권은 반대 의미니까 반대 해석상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는데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는 뭘까요? 해제조건부 청구권이에요.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매매 예약을 체결할 때 보통 이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매매 예약이 뭔지는 민법에서 하셨죠? 매매 예약을 체결하면 보통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미확정이라고 한다면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유증이에요. 유증. 유언을 통한 증이요. 그럼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미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유증은 유언자가 생존 중일 때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어떻게 철회하냐면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가 되는 겁니다. 또는 기존의 유언과 다른 유언을 하면 기존의 유언은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확정일까요? 미확정일까요? 미확정. 따라서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확정이 되죠. 돌아가셨으니까 철회 못하니까. 따라서 유증으로 인한 등기청구는 유언자 생존 중일 때는 철회가 가능하니까 미확정 가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돌아가셨으면 철회를 못하니까 확정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2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3번째 설명 드린 거예요. 아직도 생소하신가요? 얼핏 기억은 나시나요? 네, 얼핏 나시면 되는데 이제는 어려운 거 볼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저기 그림이랑 똑같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죠?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죠. 왜?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니까. 맞아요. 그러면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신 바대로 본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니까 이때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 병명의 등기는 누가 해준 건가요? 병등기는 갑이 해준 거죠. 갑이 해준 거 아닙니까? 갑이. 그러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을이 마치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죠. 왜?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니까 마치 을이 먼저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해준 이웃 등기는 권리가 없는 자가 해준 등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주고 갑이 병에게 두 번째로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이미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그럼 병에게 전세권 등기는 누가 해준 겁니까? 갑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을이 먼저 소유권 취득했다고 보고 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전세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여기가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을이 취득한 권리는 무슨 권리에 불과합니까? 전세권.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을까요?
갑이 여전히 소유권 갖고 있겠죠.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권 넘기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지 여부.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요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순위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못할까요? 못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게 지상권 등기라고 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겠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등기했으면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용익물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선순위예요? 을이 선순위죠. 1순위, 2순위.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어떨까요? 을이 취득한 전세권은 요 부분입니다. 병이 취득한 지상권은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고 두 번째 양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잖아요. 이건 양립할 수 있죠. 둘 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상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그리고 저당권은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간념적으로만 지배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당권은 간념적으로만 지배한다. 여기서 간념은 등기로만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저당권 등기로만 지배하는 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간념적으로만 지배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간념적인 지배권에 불과하니까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네요. 소유자가 설정해 줬으니까. 두 번째,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여기 소유권 가등기 있고요. 두 번째, 용의물권 가등기 있죠. 그럼 무슨 가등기가 나와야 될까요? 담보물권 가등기. 그 순서로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되셨나요?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할까요? 본등기 하겠죠.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까요? 가등기 시점. 되셨나요? 그러면 을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네요. 무슨 권리 취득했죠? 저당권.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네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말소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양립할 수 있느냐? 이거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이 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을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은 다른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전세권 등기.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아니네요. 두 번째,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양립할 수 있습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당권 등기는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네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은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간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요것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요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은 가등기에 기해서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걸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전부 다 뭐죠?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맞아요. 이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다 등간이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가압류 등기라는 게 있는데 가압류 등기. 보통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것과 세트를 이루는 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겁니다. 가압류권자는 판결서를 받으면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리고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와 세트를 이루는 것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트로.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등기들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기죠. 이때 이 경매 절차를 임의 경매 절차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에도 담보 물권적 속성이 있다고 했죠, 아까? 그때도 임의 경매 절차로 넘길 수가 있어요. 이 담보가 등기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저당권과 똑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담보가 등기권자는 나중에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임의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이때 이러한 등기들은 뒤에 어떠한 등기가 뒤따라 나오냐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이건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근데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다음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데요. 이때 요 등기가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선순위니까. 맞아요. 그럼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트로 움직이니까.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직권 말소하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거 직권으로 말소할 때 이것도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같이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정리하죠.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을까요? 또한 이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권자에게 즉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거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권자를 우선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것도 직권을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하나 더. 을에게는 누가 있느냐면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권자에게는 채권자 A가 있는데요. 그
그 말은 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니까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가 있어요.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등기나 또는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가등기 이후에 이런 등기가 됐겠죠. 그리고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정당한 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정당한 권리자죠. 정당한 채권자 아닙니까? 따라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정당한 채권자가 하는 정당한 등기입니다.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리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도 출제해요. 예전엔 너무 어려워서 출제 안 했는데 요즘은 물론 민법에서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등기법에서 나오는데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금융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그리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중간 처분의 등기일지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되셨을까요? 이것도 민법 지식이 많으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등기에서 하이라이트예요. 가등기에서. 가장 화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보시면 이 가등기는 빼먹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2번 이상 출제가 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판사한 것 중에서 출제 안 된 건 없습니다. 아예. 가장 어려운 건 저거. 저건 사례형으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못한 게 있는데 가처분 등기를 못했어요. 물론 최근에는 출제가 많이 안 되긴 하지만 가처분 등기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 등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아니면 3시까지 할까요? 그냥?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간정보법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다. 등기법부터 보실 거예요. 등기법. 그리고 이 등기법은 암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봤자 시험장에서 피가 안 나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풀어 오시면 재밌어질 테고요. 안 풀어 오시면 미칠 겁니다. 아마 등기법 반드시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6주 정도를 할 계획인데요. 5주에서 6주. 그래서 한 5등분해서 풀어 오셔야 돼요. 네, 5등분해서. 그래서 이 등기법은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완전히 머리 쓰는 과목이어서,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등기법부터 진행한다는 거, 5분의 1을 다음 주에 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 되셨죠? 네. 그리고 가처분 등기는 다음 주에 먼저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 고생하셨고,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으시면 나중에 제가 20문제를 뽑아드릴 거예요. 등기법만. 거기서 8개는 나올 겁니다. 8개. 12개 중에서 8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나올 건 뻔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지만 그거 나눠드릴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